체크.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라서 원래 행정청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해서 취소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키워드 대법원 소재지, 그 다음에 행정법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키워드. 자, 대법원 소재지에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법원 소재지는 서초에 있죠. 서울이죠. 서울 행정법원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때문에 대법원 소재지는 이제 서울인데 서울 행정법원에 할 수 있다 하죠.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시험 문제 포인트인데 할 수 있다? 한다. OX, X라는 것. 우리 항상 예의적인 것들은 할 수 있다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는 해서 왜냐면은 예의적인 거니까 원칙상 한다. 즉 행정청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서울 행정법원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한다 틀렸고 예외적인 것은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상.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1호 체크. 중앙행정기관, 중앙 키워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은 그게 딸리는 기관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 키워드, 합의제 키워드. 합의제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일단 중앙, 합의제. 그러니까 이때는 크게 보면 국가기관장들이죠. 모든 그 장관들 이렇게. 그래서 중앙 키워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 딸리는 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 합의제라는 것은 이제 그 위원들이 논의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두 번째, 2호.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동체 또는 그 장. 키워드, 국가사무, 키워드, 국가사무. 근데 만약 그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처분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 장관의 처분도 서울행정법원에. 그 다음에 교과부 장관이 어때요? 교과부 장관이 만약 전북도 교육감한테 교과부의 일을 위탁했어요. 그에 따라서 교육감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만 제기할 때는 이때는 어디? 바로 이때는 서울행정법원에 할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전북도 교육감이기 때문에 어때요? 전주지방법원에 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국가의 사무를 맡을 때는 국가의 사무든 어디에? 서울행정법원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때는 만약 교과부 장관이 전북도 교육감한테 권한을 위임했을 때는 그 위임에 따라서 도 교육감이 처분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전주지방법원에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서울행정법원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100개 속에서 오른쪽 200개 해설.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오면서 그 세종시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서 세종시에 이제 뭐 국무총리도 내려왔죠. 그 다음에 교과부도 내려왔고 각 부처가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그건 쉬운 일로서 이해만 돼요. 교과부 장관에 일단 처분 등에서 처분. 예전에 승리시험에서는 이렇게 사령 나왔어요. 사령. 그래서 경찰청장도 행안부 밑에 있으니까 부속기관이 되는 거죠. 경찰청장의 처분도 어때요? 만약 전북 경찰청장의 처분도 어디로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주지법도 가능하고. 교과부 장관의 처분은 어디로? 대전 지방법원. 이게 원칙이죠. 근데 할 수 있다니까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때문에 이때는 장관이니까 이때는 서울행정법원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험문제는 아닌데 서울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행정법원이 따로 있어 건물이. 근데 지방법원은 그 지법은 행정법원 건물이 따로 있지 않고 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안에 행정재판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서울만 행정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거예요. 때문에 대전지방법원 행정재판부, 전주지방법원 행정재판부, 지방은 그 지방법원 안에 행정재판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지 않고 혹시 뭐 서울은 왜 서울지방법원 안 씁니까? 서울지방법원도 있고 행정법원이 건물 따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럼 큰 틀이 뭐냐면
뭐 장관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게 원칙인데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장관이나 국가사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로 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3항 키워드 토지 수용 키워드. 자, 수용은 뭐냐면 수용은 이제 거두어서 사용한다는 것으로서 만약 사령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럼 토지를 이제 거둘 숫자예요. 거두어서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의 토지를 뺏어간다는 거죠. 소유권 박탈. 근데 웬만한 변호사들은 행정청 있는 곳에 가서 해요. 귀찮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피곤하니까. 따라서 자, 토지 수용 키워드. 물론 이제 서울 변호사라면 당연히 서울에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편할 곳에 이제 선택지로 하는 거예요. 자, 토지 수용 키워드. 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키워드, 부동산 키워드. 그럼 소재지 키워드,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또는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자, 키워드 두 번째, 부동산 소재지, 행정법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키워드. 자, 할 수 있다니까 일단 시험 문제 한다. X가 되겠고, 왜? A의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A의죠. 쉬운 예로서, 만약 그 전주시장과 길동시가 만약 춘천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때는 어디, 당연히 전주지법도 가능한데, 어때요? 춘천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왜? 그럼 춘천지법 판사가 암만 지금 싸움의 대상이 되는 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현장 어때요? 가서 조사해보겠다. 그럼 당연히 전주지법 판사보다는 춘천지법 판사가 쉽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원래 행정청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장관이나 국가사무는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예외적.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것. 예외적인 경우. 근데 지금 뭐 거의 보면 행정청이 있는 곳에 가서 해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제일 아래 양가로 4번 원고 적격 체크 12조. 자, 원고 적격인데, 자, 12조 체크하신 다음에, 자, 그 OX 문제 있죠? 한 6줄, 7줄 쓸 거니까, 한 중간 정도? 오른쪽에 여백 있죠? 한 중간 정도에 쓰시면 좋아요. 자, 또 해설. 우리가 소송요건인데, 이게 소송요건이죠? 이제 제소요건, 소송을 이제 제기 요건. 5가지 했어요, 원칙상. 첫 번째, 이제 요건 심사인데, 솔직히 일반 사람 잘 모르니까, 이제 변호사 선임하는데, 법을 알면, 아까 말씀드린 아주 큰 사건 빼고는 자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요새는 똑똑하니까,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또 모르면 판사가 도와주기도 하니까, 따라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알림을 시작했다. 알림의 이제 근원이죠.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적격. 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은, 취소송에서는 피고, 알림을 당하니까, 피고 적격.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대상 적격. 그럼 네 번째, 다 싸우는 기간이 다 있어요. 제소기간.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대로 3년 뒤에 싸우고 싶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원칙상, 싸우는 기간, 제소기간. 제소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예요. 제소기간. 그 다음에 5번째, 싸울 필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소외이익이라고 소외이익. 또는 같은 말로써, 다툴실익.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요건을 만들었다? 재판 빨리 끝내고자. 모든 게 빨리빨리 하자는 거야. 우리도 왜 학원도 그렇잖아. 학원도 왜 월화수목금 나눠요? 빨리빨리 수업해서 합격하자는 거야. 모든 게. 왜 자동차 왜 만들었어요? 몰랐죠? 왜 자동차 왜 만들었죠? 자동차? 집에 빨리 가려고. 회사 빨리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거죠. 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인생이 길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게 편하게 하기 위한 게 다 모두 빨리빨리 하자는 거예요. 다 기본 베이스가. 그렇잖아요. 왜 신발이 있어요? 신는 건 두째 치고 집에 빨리 가려고. 집에 못 가요, 오늘. 따라서. 자, 또 여기.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판례, 여기는 판례가 있어요. 특혜급. 별표하지 마세요. 원고 적격 판례. 특혜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혜급. B 플러스급, A급, A급. 이 두 개는 거의 출제돼요. 자, 눈 감으시고, 여기요. 시험진 아니에요. 판례, 이제 전문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제소요건인데, 첫 번째, 원고 적격. 적격은 적합한 자격. 두 번째, 피고 적격. 세 번째, 대상 적격. 네 번째, 제소기간. 다섯 번째, 소외이익. 한 번 더. 소송을 제기하는 요건 5가지. 첫 번째,
원고 적격, 두 번째 피고 적격, 세 번째 배상 적격, 네 번째 제소 기간, 다섯 번째 소익. 한 번 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원고 적격, 두 번째 피고 적격, 세 번째 배상 적격, 네 번째 제소 기간, 다섯 번째 소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문 보면 양가로 4번 원고 적격 제12조 체크. 키워드 취소송 키워드. 판사님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이거죠. 취소송 키워드. 근데 건너뛴 건 본래 하지 말아요. 건너뛴 것은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뒤에 따로 다 정리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련 판례가 있어서 자, 건너뛴 건 볼 필요 없어요. 복습할 때. 자, 취소송 키워드. 취소 소송은 차분 등의 취소를 구할 키워드. 법률상 이 키워드. 자, 법률상 이기는 자가 제기할 수 있어요. 일단 키워드가 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키워드 법률상 이기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말 그대로 법적인 이익이 침해됐을 때 소송 제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는 비판하는 교수가 있어요. 왜? 법률상 이익은 말 그대로 법률이 쓰는데 그러나 국민의 입장으로서 좀 이걸 넓게 인정하자. 그래서 주관식에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객관식에서는 틀린 걸 봐요. 객관식에서는 판례하고 법률 조문에 따라 푸는 거니까. 따라서 옆에 문제 있지만 법률상 이익을 어떤 학자는 바꾸자. 법률상 이건 법률을 일단 찾는 게 쉽지 않잖아. 국민들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단이익 이런 단어를 바꾸자. 또 어떤 교수는 보호할 만한 가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면 그냥 소송 제기하는 걸 인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가 있어요. 객관식에서는 틀린 걸 보는데 주관식에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단이익, 보호가치는 이익.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죠? 객관식에서는 틀린 거지만 주관식에서는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가끔 질문 들어온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근데 판례에 따라 보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판례 입장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지. 이건 뭐 판례 입장이 또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판례 이렇게 보고 있고 법률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의미죠. 이 두 단어는 원고 적격을 좀 넓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죠? 정당계 뭐야 도대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야?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채택을 안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틀려요. 자, OX 문제. 예전에 문제긴 하지만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정단 이기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OX, X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제 12조 옆에 또 자 체크.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키워드 회복되는 법률상 이 키워드, 회복되는 법률상 이 키워드, 회복되는 법률상 이기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은 것은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뭐냐면 자,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만약 3개월 영업정지 처분, 3개월 지났어요. 그럼 다 사라졌으니까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소멸된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 등의 판사가 취소로 인하여 길동씨한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OX 문제 아래쪽에 또 해설.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니까. 지금 제 13조죠. 12조. 12조에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이것도 이해. 판례를 알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 12조에 법률상 이익인데 이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제1문. 질문은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이것은 이제 원고적격, 원고적격. 의미하고 두 번째 제2문. 이 문은 이제 두 번째 문장.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있죠. 이것은 이 사울시릭이에요. 사울시릭.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리커버리. 이미 처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기동씨한테 득이 되는 게 있으면 소송 제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의 이익이 표현합니다 근데 CF 판례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만약 판례가 이 법률상 이익을 완전히 구분하잖아요. 그럼 시험제도 구분해야 돼요. 다음 중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근데 행정소송법에 보니까 그냥 법률상 이익을 그냥 쏙 같이 엮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그렇게 봐요. 판례는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다행이죠? 그럼 우리도 어때요? 그냥 설령 그 판례가 원고 적격이라 해도 그냥 법률상
소익이다 해도 상관없어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건지 때문에 문제 풀 때는 뭐 법률상 이익이 다른 하나 나오지 않고 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법률상 이익에 대한 설명하면서 그냥 판례 다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원고적격인데 공부할 때 소익이다 해서 그 다 해석이 다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대다수 이제 원고적격인데 일단 종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피고적격. 양가로 5번 체크. 피고적격. 피고는 누구냐 이거죠? 13조 1항. 두 번째 한 달까지만 체크하면 돼요. 체크.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키워드 취소 소송. 그다음에 행정청 피고 키워드 취소 소송 행정청 피고니까 행정청이 많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행정청 중에서 처분했던 행정청이기 때문에 전주시장의 처분은 전주시장이 피고가 돼요. 행정청이 많죠. 때문에 행정청 키워드 같은 말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니까 세 글자로 처분청. 행정청은 많죠. 근데 처분했던 행정청을 상대로 싸우라 이거죠. 처분청이 있는 곳에 가서. 이때는 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넘겨보시면